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치솟는 국제유가에 정유와 석유주의 수혜 기대감이 커집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35층 룰로 불리던 층고 제한을 폐지합니다. 사업성 개선으로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올해 첫 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전문 사업회사로 물적 분할된 포스코가 지속 가능한 100년 철강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며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처럼 치솟는 기름값에 정유, 석유주의 수혜가 점쳐지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정유주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만 원 초반에서 움직였던 S오일은 9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 GS, 한국석유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름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며 불붙은 유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증산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에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관련해서 명확하게 나온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정유와 석유주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어닝이 좋으니까요. 밸류에이션은 아직 싸고요. 유가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전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마진도 지금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35층 룰로 불리던 층고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체계 개편과 지하철 1호선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되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기준 35층 이하로 한다는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도심의 높이나 용적률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해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서울 지역 전역에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층고 제한이 풀리게 되면 한강변에 위치한 성수, 용산, 압구정, 반포 일대 재건축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성수동 일대는 35층 룰에 묶여 재건축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 성수동과 함께 35층 이상 재건축 계획을 했던 이촌동 한강맨션, 압구정 2구역 등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층고 제한뿐 아니라 용도지역제도 개편을 통해 서울 전역도 지역 특징에 맞게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뭐 자율성이나 지자체 자체가 할 수 있는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니까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밖에도 서울시는 현재 지상에 있는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상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도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상 구간의 상당 부분이 국철인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첫 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85%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3.85%로 전달 대비 0.2%포인트 뛰었습니다. 이는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28%로 0.16%포인트 올랐고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며 가계대출 지표가 되는 금리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철강 전문 사업회사로 물적 분할된 포스코가 새 출발에 나섭니다. 포스코는 지속 가능한 100년 철강 기업으로 거듭남단 목표를 밝혔는데요. 문다희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어제 창립 총회를 열고 철강 전문 사업회사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포스코는 지주회사 체제 하에 그룹의 핵심인 철강 사업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 수소 환원 제철과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 등 친환경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김학동 부회장과 정탁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사내이사로는 이시우 생산기술본부장과 김지용 안전환경본부장, 윤덕일 경영기획본부장이, 사회이사로는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민호 전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현재 상법에선 상장사와 금융회사에만 사회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진 지배구조의 정착과 경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이사를 선임한 겁니다. 이사회 의장은 김학동 부회장이 맡습니다. 김 부회장은 새롭게 탄생한 철강회사 포스코는 안전과 친환경을 근간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사, 공급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시민 철강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전 임직원의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100년 철강기업 포스코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 수요 확대에 대비한 부생수소 생산체제 구축과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기간판 설비 신설 등 미래선도 사업에 맞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4일 포항제철소와 7일 광양제철소의 생산 현장을 각각 방문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는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기아가 오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사업 전략, 또 재무 목표 및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2030년 글로벌 시장에 2022년 목표치 315만 대 대비 27% 증가한 400만 대를 판매해 양적 성장과 동시에 친환경차 비중을 52%까지 끌어올려 선도적 전동화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기아는 브랜드력 제고와 근본적 사업 체질 및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해 중장기 재무 실적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매출액 12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 영업이익률 8.3%를 달성하고 시가총액 100조 원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 TV인 네오 QLED 2022년형 신제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초대형 라인업을 확대하고 화질과 사운드, 스마트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TV 모델이 네오 QLED 2022년형 신제품입니다. 8K와 4K 제품군 모두 75형과 85형 위주로 운영하고 모델 수도 15개에서 21개로 대폭 늘립니다. 먼저 네오 QLED 8K는 총 7개 모델로 출시됩니다. 65형부터 85형까지 3개 크기와 사양, 디자인에 따라 3개 시리즈로 구성됩니다. 네오 QLED 4K는 43형부터 5개 사이즈 등 총 14개 모델로 이뤄집니다. 올해 신제품의 특징은 화질과 사운드, 스마트 기능의 진화입니다. 이전보다 진화한 네오 퀀텀 프로세서 등이 도입돼 8K 제품은 빛의 밝기를 기존보다 4배 높아진 16,384단계로 조절합니다. 네오 퀀텀 프로세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강화됐습니다.
각 장면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존 16개에서 20개로 늘린 겁니다. 이를 통해 영상의 입체감과 생동감을 높이고 오디오의 입체감도 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사전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일주일 뒤인 오는 22일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포드코리아가 포드의 상징적 오프로드 SUV 뉴 포드 브론코를 출시합니다. 최근 캠핑을 비롯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57년 역사를 가진 포드 자동차의 대표적인 오프로드 SUV인 브론코. 지난 1996년 생산이 중단된 후 25년 만에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뉴 포드 브론코는 1세대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이 차량은 4도어 하드탑 아우터 뱅크스 모델로 출시되며 2.7리터 V6 에코부스터 트윈 차저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314마력과 55kgm의 최대 토크를 자랑합니다. 브론코에는 GOAT 모드 지형 관리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형에 맞는 6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해 정통 오프로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성능 오프로드 안정성 서스펜션 시스템 및 트레일 툴박스가 장착돼 브론코의 오프로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넓은 트랙과 높은 지상고, 짧은 전후면 돌출부 등의 특징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고객층과 오프로드를 즐기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디자인을 지금까지 계승해 왔고 또 앞으로도 또 오랫동안 판매될 모던한 또 그런 디자인적 DNA를 많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또 다양한 모델들이 앞으로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드는 브론코 출시로 국내 SUV 및 오프로드 시장에서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네이버가 신선식품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점 제휴사를 넓히고 물류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우선 네이버는 쓱닷컴과 협업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자정안에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쓱닷컴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를 통해 다음 달 오전 6시까지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간편식과 쓱 푸드마켓에서 취급하는 먹거리 약 2만 종의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야쿠르트의 온라인몰 프레딧 장보기도 제공하는데요. 유제품과 밀키트, 유기농 신선식품들을 원하는 날짜에 맞춰 무료 배송합니다. 네이버는 올해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 라스트마일 실험 등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었죠. 그런데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호텔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월드 3쿠션 그랑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호텔 인터블고 원주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BJCO에서는 김삼남 인터블고 회장을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오셨으니까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창업주와의 인연도 있으시다고 하고요. 인터블고 그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블고 그룹의 회장 김삼남입니다. 어쨌든 코로나의 이 힘든 시기에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터블고 그룹은 창업자, 우리나라의 선박왕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지금 나오시는 분인데요. 그 창업자가 1979년 스페인에서 폐선 한 척을 인양하여 스페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용호 회장님 창업자의 뒤를 이어서 저가 지금 2대 회장을 취임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 인터블고라는 말은 부르고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부르고라는 거는 화목한 작은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인터블고 저희 회사의 그 창업주께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약 한
원양 사업으로 인해서 약 3조 원 정도, 2조 5천억 정도를 벌어서 자기 자산의 약 95%를 사회에 환원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화목한 작은 마을이라는 뜻은 오늘 또 이제 인터뷰고 새로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네. 취임을 하신 지가 지금 이제 시간이 꽤 지나셨겠지만 네. 취임 당시에 그룹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변화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취임을 할 당시가 2018년인데요. 2018년은 저희 이 원양 사업이 유럽의 코터제로 인해 가지고 하향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전체 16개의 계열사가 있었는데 16개 전체의 계열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중에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는 스페인의 리아델비고에 있는 골프장,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인터블고 유럽 유통,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냉장 1, 2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대구의 엑스코텔의 일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원주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체질 개선이 많이 됐다 그동안에. 근데 그 체질 개선을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 6개의 계열사 외에 16개의 계열사를 과감하게 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을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하셨나요? 실제 수익을 나는 그런 사업만 제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맞춰서 지금은 이제 미래 비전을 갖고 혁신적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알짜 사업만 남겼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호텔에 결국에 이제 뭐 건설도 지금 제하셨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나 원주 쪽이 지금 본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들 궁금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희가 원주 인터블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원주에 많은 예.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계열사 중에 호텔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대구 호텔 같은 경우에는 흑자 회사였었습니다. 예. 흑자 호텔이었고 원주는 매년 약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적자를 본 호텔이었는데 저희 그룹에서 원주를 택한 것은 예. 앞으로 미래 비전이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룹사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원주에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원주 호텔을 지금 현재 리노베이션을 다 했습니다. 예. 120억 정도의 투자비를 들여서 모든 전체의 호텔을 리노베이션을 하고 지금 5성급을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예. 원주 호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요. 했냐라고 하고 저희 또 임직원들도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예. 제가 보는 거는 미래 가치, 즉 현존하고 있는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가치가 훨씬 원주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흑자를 보는 대구 호텔을 팔고 원주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 투자를 하자마자 사실은 그 코로나가 왔습니다. 예. 코로나가 와가지고 2중, 3중고를 겪게 됐는데 예. 코로나가 오자마자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뭐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도 넘어지면 쉬어가자라는 말도 있듯이 저희들이 이게 의기가 기회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제 한 120억 정도를 투자해서 리노베이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적자 폭을 상당히 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흑자 전환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까지 왔고 또한 이제 원주 호텔이 가지고 있는 특성, 주변에 있는 관광이라든가 어떤 환경 인프라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예. 원주를 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원주가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부분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는 게 이게 리노베이션을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20억 들여서. 네. 그럼 이게 코로나가 발생한 뒤에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미리 결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가 온 건지 그게 좀 시기를 좀 코로나가 오면서 예. 이제 그 전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코로나가 오면서 어쨌든 이거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면 어쨌든 이 팬데믹이 끝난다고 보고 그 시점을 이제 우리는 조금 뭐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를 대비를 해서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공사를 지금 마치자. 그러면 반드시 그런 시장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시 자체가 문화 관광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영서 지방에서는 정말 호텔이 일반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특급 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5성급 특급 호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예를 찾자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가 코로나 이후에 좀 짧게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코로나가 그 당시에 많았는데 좀 네. 중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어떻게 또 보셨나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원주에서 쓰리쿠션 그랑프리 주최하고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 계획하고 스포츠 쪽으로 많이 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 평소에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저희 그룹이 원래 아이비 스포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블고입니다. 아이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현재 이제 다른 계열사로 이제 매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이비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 관광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일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숙박업은 같이 동시에. 예. 그래서 그 스포츠 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원주 호텔에다가 국제 아이스 규격에 맞는 아이스 링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 아이스 링크를 만들게 된 동기는 어쨌든 원주가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환경적으로 교통적으로 아주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 있어서 예. 이제 특히나 이제 강원도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관광, 빙상에 예, 또 빙상과 빙상도 관광이 같이 평창도 겸해 있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제 2024년도에 올림픽이 또 한번 개최가 되죠. 예. 그래서 청소년 올림픽 개최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전문가가 이제 운용을 하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원주 시민과 또 교감하기도 좋고 예. 특히나 이제 관련돼 있는 빙상의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이제 예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원주에서 하면은 궁극에는 그분들이 저희 호텔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저희들하고 마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60억 정도를 들여서 현재 인허가가 완료돼서 아마 다음 달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스링크 갖고 있는 위치들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 네,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수지가 있고, 예. 우리나라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처럼 우리 그룹에서 참여하는 것처럼 운영되는 아이스링크는 없습니다, 국내에. 최초인가요? 거의 최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궁금한 게 또 생기잖아요. 뭐냐면은 쓰리 쿠션도 하셨고 네. 아이스링크도 하고 이 외에도 또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좀 관심을 갖고 동계만 하실지 아니면 하계도 관심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예. 작년에 이제 특히나 당구 대회를 월드 그랑프리 대회라는 것이 일반적인 당구 대회가 아니고요. 예.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예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예. 네덜란드, 스위스, 이집트, 그다음에 터키, 최근에 이제 독일까지 해서 그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상위 1, 2등만 우리 그랑프리 대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예선전을 치러서 치열하게 다툼을 해서 이 국내 대회를 참가하려고 하는 예. 이유는 2030년도에 프랑스 대회부터는 정식 종목이 되거든요. 이 쓰리쿠션 월드 대회. 올림픽 정식 종목.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항저우에서 하고 예. 이제 2024년인가요? 그때 이제 정식 종목으로 지금 현재 예. 10분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는 예,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랑프리 대회가 IOC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IOC에서 주관하는 그랑프리 대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이제 유치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호텔이 이미지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한 5, 6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물론 같은 파이브앤식스라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유치를 해서 예. 했는데 저희들이 미디어 리서치를 해보니까 약 한 400억 정도의 광고 효과가 났더라고요. 오히려 흑자가 많이 난 거예요. 네, 그래도 요즘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은 이
그 빌리어드 이 광고가 아니 그러니까 이 대회가 그냥 계속적으로 송출이 매일 되니까 나옵니다. 예, 예. 광고 효과가 있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와이너리 조성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지금 원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국내에는 약 한 38개의 일반 소규모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주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이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예. 특히 젊은 층들이 와인을 많이 예. 좋아합니다. 맞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소주. 와인의 그 정확한 맛을 모르고 마시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와인의 어떤 그 아로마라든가 어떤 뭐 빈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에 요즘 최근에 이 주류 수입에 예. 우리가 그 위스키, 맥주 이런 것들을 이제 와인이 예. 앞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와인 산업이 성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와이너리들은 국내산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는 사실 없거든요. 예. 물론 와인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는 있는데 예. 국제 AOC 규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와인의 당도, 예. 브릭스라 그러는데요. 그것이 18.5도 이상에 나와야 와인을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나오는 포도로는 그런 충족을 못합니다. 많이 나와야 한 16브릭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와인 산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스페인에서 사업에 그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창업자께서. 그래서 스페인하고는 상당히 교감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산 벌크를 가지고 와서 저기 치악산에 예. 토구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와인 셀러, 뮤지엄, 아카데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레스토랑 예. 와인과 관련된 산업을 글로벌화 시키겠다는 거죠. 국내용이 아닌 예. 그 스페인과 직접 그 서로 투자를 해서 국제용 와이너리를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시행을 할 하고 예정이다. 철도청과 그다음에 원주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걸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러니까 그 제안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 계획 제안 자체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예. 지금 철도청에 3월달에 정식 제안을 해서 물론 교감은 다 가졌지만은 조금 크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날 수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이게 좀 허용되는 범위가 거의 지금 다 돼서 예. 마지막 질문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향후 뭐 그룹 목표나 비전 그리고 네. 지역에 이바지하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그룹은 어쨌든 창업주의 그 어떤 그 생각을 아니면은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 나누는 그 기업으로 저도 이제 거기에 그 호감을 갖고 이 인터블고 그룹을 맡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예. 즉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령의 우리가 그 유토피아 개념의 어쨌든 풀빌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고급 빌라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미래 사업과 미래 휴양 사업, 그다음에 힐링이 되는 그런 관광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이끌 것이고요. 우리 또 직원들은 네. 늘 이제 다니고 싶은 직장. 예. 누구나 이제 또 그 화목한 우리 이제 모티브가 예. 화목한 작은 마을이듯이 그 작은 마을 안에서 우리 인터블고 그룹이라는 작은 마을 안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혁신을 그다음에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나눔의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또 함께해 주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삼남 인터블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